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연을 운명처럼 잡으려면 운명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시야에 맞는 그릇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의 그 그릇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카드를 뽑으셔서 곧 다가올 놀라운 변화를 운명으로 잡을 수 있는 시야를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의 키워드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끝과 시작을 조만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마음속에 숨겨놓으신 커다란 짐이라든지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복잡한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뭔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해결되지 않은 것이 드디어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라분들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커다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던 챕터 하나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제 잡념을 떨쳐낼 수 있고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은 다음 챕터 시작될 때부터 좀 좋은 기운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드 한 장 한 장이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 연결되는 흐름 안에서는 또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변화를 기다리지 마시고 몸을 좀 더 많이 움직이시고 깨어있는 것, 낮에 활동량을 늘리는 것, 그렇다면 그 변화가 더 실감난다고 해요. 또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충분히 하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들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좀 몸을 덜 움직이셨다든지 뭉친 근육이 있다든지 순환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면서 몸의 좌우 균형도 맞춰주시고 또 마음의 긍정과 부정의 균형도 맞춰라, 자세의 균형도 맞춰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어깨를 활짝 피셔야 되고 숨겨두셨던 날개도 피셔야 되는데 좀 등이 굽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이번 챕터가 끝나버리면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오늘 보라분들께서 컬러 카드로 민트색을 뽑으셨어요. 이 민트색은 초록과 파랑이 조합된 색이거든요. 또 초록, 이 민트색의 베이스인 초록 자체가 노랑이랑 파랑이 섞여 있는 색이죠. 그러니까 노랑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있고요. 또 바다색을 말해주는 파랑, 이 넉넉한 여유, 또 조화 이런 것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초록의 상태에 지금 파랑을 한 번 더 섞은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온함과 예술성이 한 번 더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트색 자체가 여러분이 타고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다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이 민트색을 보라분들께서 뽑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람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마다 수용을 하시는 편이고 좀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 가치로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 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화나 균형을 조금 더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배려심도 많으실 거고요.
스스로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늘 생각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원인이 나한테서 오는 건 아닌지 좀 자책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원인과 행동과 결과, 이 세 과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또 자기 잘못인지는 당연히 모르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은 상황을 파악할 때 인과관계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좀 부정적인 피드백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르신 카드들에서도 메이저 달 카드 그리고 컵 8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보라분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장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민트색이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은 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으시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그 원인을 오히려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달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요. 불만족스럽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머리를 짚으면서 혹시 내 탓이 아닌가?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달 카드는 당신은 잘못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탓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내 탓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자꾸 회로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요. 여러 상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공허한 의미 없는 상상, 내 탓일 거야 이런 가정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벗어나야 돼, 떠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 컵 8번처럼 막상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주인공의 슬픈 표정을 보면 끝을 내야 되는데 강아지가 계속 주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불편한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끝을 내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서라도 환경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바다에 뛰어들어야 만나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이 카드는 실제로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바다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아니에요. 이 칼 10번 카드는 힘들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종결된다. 그리고 나서 물의 여신을 만나게 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뒤에 컵 6번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또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봐라. 그러면 완전한 끝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지극히 단순하고 또 별거 아닌 대화처럼 보이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끌고 왔던 걸 끝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뭔가 풀이 방법을 잘 몰라서 끙끙대고 있던 수학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단번에 풀리는 듯한 그런 쾌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분들은 좀 어린 시절에 가까웠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은 자주 이미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익숙한 사람,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 안에서 끝을 보게 되실 수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도 도움을 준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솔로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 정말 연애하고 싶어. 연애 안 한 지 한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으면 소개의 운이 트일 수 있고요. 취업이나 이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선생님이나 친구나 선배나 가족, 집안 어른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준다거나 아예 알선을 해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집중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AS 하는 것처럼 케어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때로는 그 사람의 피드백을 잊을 만큼 몰두하는 작업, 새로운 작업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할부금, 카드 할부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몇 달째 자금이 부족한 상황, 생활비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가 이제 부업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너도 이거 해볼래? 약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어려운 상황을 과거에 알던 사람이 등장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게 된다. 예전의 고민은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달라진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만남은 순수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나 좀 순수한 관계 혹은 순수한 시절일 때 만난 사람 좀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몇몇 분들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쥐고 자리에 나간다 이런 흐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낮은 사람이고 멘토를 만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떤 만남의 장소에 갔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네가 작업하는 걸 내가 한번 봐줄게. 그리고 알선해줄게. 약간 이렇게 관계가 점점 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요. 이제 점점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의 작품을 내놓게 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데요. 마치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가 있었는데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등단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운명에 쥐고 있었던 것, 타고났던 것, 오랫동안 해왔던 것, 그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 힘들었던 시간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몇몇 분들은 좀 유명세를 얻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금전의 운이 함께 들어온다든지 또 합격의 운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에게 다가올 놀라운 변화는 대표적으로 고생이나 불행의 끝이 온다. 그리고 사람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 제안 이것을 통해서 일이나 공부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특히 꺼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들도 보면 여러분이 혼자 있으려고 하시고 또 만남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누구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윗줄에 보셨던 카드들에서도 컵 6번의 만남, 이 전까지는 계속 주인공이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혼자서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생각? 또 그러면서도 지겹도록 불행을 반복하고 있는 그 불행한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꼭 만나셔야 되고요. 특히 얼굴을 마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변화를 앉아서 기다리시면 안 되고 또 그냥 사람을 전화로 만난다거나 메신저로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변화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셔야 되고 얼굴도 보셔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변화가 온다. 이런 조언도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수비아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적인 활동과 움직임 이것들을 끌어올려라. 이 조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동굴로 숨어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뒤에 들어온 달 카드의 처녀자리 풀문 카드 당신은 충분히 선하다, 완벽하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풀문, 보름달은 감정의 최대치를 말해주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감정이 많으세요. 근데 갖고 계신 감정이 주로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또 이미 나에게 좋은 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정적인 마음은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라분들을 위한 동물 카드에 드래곤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드래곤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죠. 근데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느 문화에서나 주로 드래곤은 엄청난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적들에게 엄청나게 불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또 힘이 엄청 센 꼬리도 가지고 있죠. 근데 날개도 있어요. 보라분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보물을 감춰오신 분들이다. 사실 이제까지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두운 동굴에서 있어서 그렇지 능력이 안 보였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오히려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은 어쩌면 스스로도 여러분의 잠재력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드래곤 카드 자체가 행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뒤에 들어온 능소화 카드, 파워와 힐링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차분히 당신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트럼펫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소리를 크게 내는 악기잖아요. 트럼펫이 울리는 소리와 드래곤이 내뿜는 불, 이런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분은 어려운 시절을 끝내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여러분의 예술을 펼쳐낼 수 있는 시기가 오겠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보라분들은 이제까지 고생을 하셨다든지 또 긴 노력의 시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예술이 된다는 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쩌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작해 내실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인맥이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흐름을 가지셨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능소화가 말해주는 힐링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약간의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응원도 담겨져 있어요. 오늘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다양한 조언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이 아티스트, 예술성, 이것이 트럼펫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용의 불길처럼 뜨겁게 발휘되기를 기대할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제 엄청난 카드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 78장의 카드 덱이 있는데 각 카드의 에너지가 사실 강하게 응축되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초록분들에게 다가올 변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또 이 변화의 물결은 초록 고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큰 가능성도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이 변화 자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도 보여요. 그렇다면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은 이미 좀 야심이 크신 분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릇이 큰 분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직 기회를 발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록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좁은 데서 배우고 겪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변화를 잘 대응하셔서 이 기회를 큰 물에서 놀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고 또 인생의 대전환점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는 경쟁자나 보이지 않는 적들 좀 둘러싸여 있는 모습도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피하지 마시고 즐기셔야 되고요. 마음가짐을 하나만 살짝 바꾸시면 여러분의 경쟁의 이 승리가 확 가까워진다라고 보여요. 그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한지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초록분들이 뽑으신 카드 중에서 오렌지 컬러 카드를 먼저 보실게요. 이 오렌지는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이어서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비타민을 상징할 때 또 활력소가 필요한 상황에 우리는 주황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이미 풍겨지는 긍정적임, 또 친근함, 또 자유로운 성향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빨강과 노랑의 가운데 색깔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도 주고 또 만족감도 주고
외부 상황은 잘 수용하면서 양쪽에 다 용기를 주는 좀 해피바이러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타고난 여러분의 기운이 이렇게 상큼하고 발랄한 오렌지의 기운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초록분들이 최근 좀 잃어버린 경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렌지 카드는 당신은 비타민같이 상큼한 분이다. 근데 최근 잊고 지내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변화 자체는 당신에게 이 오렌지빛 비타민이 될 것이다. 다시 활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활력도 있겠지만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시게 될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록분들은 근거가 없으면 원래 잘 믿지 않으시는 좀 합리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는 지적 탐구심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물건을 고른다고 해도 좀 신중함이 깔려있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소모품이나 적은 비용의 물건이라면 그런 고민을 좀 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또 행동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 좀 구별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이런 부분은 만족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은 개선해 보고 싶고 실행해 보고 싶고 좀 가슴속에 열망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발휘가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릇이 큰데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직 물살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먼저 들어온 완즈 5번 카드는 좀 의미 없는 경쟁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체력 소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격에 맞지 않다. 재능을 엄한 데 쓰고 있다. 다른 데 쓰고 있다. 어쩌면 본인도 이 싸움에 말려들어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완즈 5번의 경쟁은 경쟁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또 기본 체력을 좀 키워야 한다. 이런 역할은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경쟁이 격에 맞지가 않아요. 나무 막대 싸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여러분은 약간 날카로운 검을 들고 올림픽에 나가서 펜싱 경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나는 지금 칼을 가지고 올림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나무 막대기 가지고 장난치고 검도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걸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다 나무 막대로 놀고 있으니까 칼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해요. 그냥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약간 그런 무기력해지는 처지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남들 다 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해요. 이 완즈 5번의 뜻 중에서는 묶여 있는데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 어쩌면 피하고 싶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 인내해야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컵 1번, 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잠깐의 브레이크를 가지실 수 있고요.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멘토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든지, 상담을 하면서 선배나 선생님 얘기를 듣는다든지, 친구랑 가볍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 컵 1번은 누군가랑 교류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준다고 하는데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얘기 혹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스치듯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칭찬이 그냥 늘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되었던 날도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은 그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칭찬이 들리는데 아, 이 칭찬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 칭찬은 내가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겠다. 정말 나를 위한 씨앗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신다고 해요. 여러분의 이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게 좀 메말라 있고 가뭄처럼 땅이 갈라져 있는데 이 컵 1번이 들어오면서 단비가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오렌지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아, 그래, 나는 땅이었어. 나는 아주 촉촉한 땅이었어. 내가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오면 내가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땅이었어. 이제까지 내가 비가 오면 그냥 흘려보냈는데 내가 이제는 물을 품어야겠어. 저장해야겠어. 이런 새로운 생각들도 들게 된다고 해요. 또 이 컵 1번 카드의 키워드 중에서는 어떤 감정이 새롭게 온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야, 너는 참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스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료가 있는데 그냥 사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다가와서 넌 참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상사가 여러분에게 아, 초록은 참 이거 잘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하나의 칭찬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은 일상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활력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내 그릇을 잊고 있었지? 내가 사실 그릇이 좀 큰 사람인데. 이 뒤에는 완즈 2번이 들어왔는데 이 완즈 2번은 야망이거든요. 근데 야망 중에서도 뒤에는 여사제가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제 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준비한다. 이렇게 흐름을 읽어볼 수 있어요. 평소 꼼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초록분들도 조만간 한 칭찬을 듣게 된 다음부터는 글로 적어보게 된다든지 다이어리를 써본다든지 저널을 쓴다든지 비전보드를 만든다든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뭔가 목표점, 지향점, 궁극적인 방향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다음 발걸음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완즈 2번은 이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요. 이 여사제도 보시면 스핑크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사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몸은 사자이기 때문에 행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경쟁으로 둘러싸여 있던 여러분이 이제 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비밀 요원이 되어서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사원이시라면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움직이시려고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장점에 이런 스펙을 더 준비하면 연봉이 올라갈 것 같고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부서 이동이 생긴다든지 약간 야망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또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뭐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헤드헌터를 직접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커리어 플랜을 짜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스핑크스의 지혜를 전문가라고 생각해보면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요. 굳이 커리어 쪽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재무 상담을 받는다거나 멘토를 찾아가서 상세하게 의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야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비밀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대화, 이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이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남몰래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혹시 주변 경쟁자들 모르게 나만 혼자 어떤 학원에 신청한다든지 인강을 신청한다든지 친구들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본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그 학교 선배랑 컨택하게 된다든지 또 사람들 몰래 진학 컨설팅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어느 상황에서나 이제까지는 그냥 경쟁에 무기력하게 둘러싸여서 고여 있었다면 누군가가 스치듯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나 하고 자극을 주고요. 이 긍정적인 자극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인다. 또 그걸 몰래 준비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움직임 안에는 내가 아주 전문가처럼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스핑크스의 퀴즈를 풀듯이 찾아가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조용하지만 과감한 움직임이 뒤에 바로 태양카드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카드에 자세히 보시면 불새가 그려져 있어요. 불새는 이름 그대로 불을 뿜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좀 확실한 존재감, 승리 이런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불새가 불을 뿜으면 누가 봐도 이건 불이에요. 모두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승리나 또 강한 긍정적인 결과가 눈에 보일 것이고 또 모두가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새는 가지고 있는 깃털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깃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불새의 깃털은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불이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새의 깃털이 빛을 말하고요. 성과나 결과물 그런 것들이 확연히 나오고 타고난 빛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끝난다. 좀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상황, 나무 막대가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 경쟁 상황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무 막대기 정도로 싸우자고 하지 못하는 거죠. 챔피언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의 힘이 충전되면서 활력이 생기고 경쟁에서 이긴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초록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부분, 또 가치관을 살짝 조정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동물 카드에 독수리가 나왔는데요. 이 독수리는 불새처럼 다 날아가는 성질이 있죠. 여러분은 정말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독수리는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른 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승진, 승리의 기운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식물 카드로는 한련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한련 카드의 키워드도 빅토리, 컨퀘스트, 승리, 정복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초록분들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감정, 또 철저한 조사,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활력이 다시 생기게 되고요. 또 경쟁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내가 일단 나를 제어할 수 있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변 상황이 중요해지지 않고 또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또 결정적인 타이밍이 됐을 때 아마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것이다. 이 물병자리 풀문 카드도 들어왔고요.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과학자라는 키워드도 들어왔어요. 초록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을 더 신경 쓰시면서도 더 활력적으로 더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여러분의 포텐을 아주 크게 키우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어떤 작은 칭찬이나 여러분의 장점이 한번 드러나는 작은 장면, 여기서부터 오렌지 비타민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건강과 활력이 시작되고 또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승리를 향해 간다. 승리의 경험을 쌓아간다 라고 보이는데요. 어쩌면 초록분들의 변화는 또 딱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서서히 이루어지는 변화의 장면, 또 변화의 과정, 약간 르네상스 같은 번영기, 약간 기간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만큼 초록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작게 시작되는 발걸음이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의 쌓임, 누적, 또 그런 움직임의 과정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맛보게 될 커다란 승리 만끽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놀라운 변화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변화는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때 그 외부 자극을 어떻게 내가 소화시키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신호로 보이는 자극이고 약간 어깨를 툭 치는 이 정도 자극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어깨를 누가 툭 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내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친다면 당연히 당하는 파란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하시겠죠.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인데 그 사람을 딱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내 이상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막 눈빛으로 진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둘이 약간 시공간이 멈춘 것처럼 바라보면 어떨까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알던 사람이라 혹시 너 파랑이야? 약간 이렇게 알아보면 또 어떨까요?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에겐 정말 그런 장면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툭 치는 자극, 이 첫 번째 인상을 생각하면서 매이지 마시고 그 자극 자체가 가져올 여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단정 짓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부의 자극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로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란 분들은 이 기회와 변화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외부 사람이 갖다 주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실 로맨틱한 사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방금 약간 우연히 나의 이상형을 만나는 그런 로맨틱한 장면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의 속성은 그런 사랑의 감정, 애정의 감정보다는 진짜 여러분다워지는 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좀 그런 차원이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딪힌 게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꿈의 조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장면, 그때 여러분의 어깨를 툭 치는 자극이 있다.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또 오히려 불쾌하고 귀찮다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주로 일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직업이나 진로의 차원, 또 금전의 차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가능성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조만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컵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이 컵은 감정인데 아직은 뭔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컵의 시종카드는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새로운 컵을 준다. 일단 받아라. 호기심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파란 분들에게는 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컵 안에 뭐가 들었는지,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주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컵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고 책임감이 느껴진다든지 또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동전 1번이 들어왔는데요. 금빛 손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동전 하나를 주고 있어요. 이 동전 가져봐. 일단 금빛 손이 들어왔다는 거는 신의 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 신이 주는 것이다. 꽉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놓치면 끝이다. 다시 안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이 동전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 그래봐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더니 동전 하나를 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동전이 아니니까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뭐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나한테 주니까 갑자기 짐이 되고 신경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동전은 신이 여러분한테 어떤 맡기고 있는 기회거든요. 기회를 주는데 그거 나 필요 없으니까 안 가질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인생에 한두 번 오는 기회도 아닌데 개수가 하나라고 별거 아니라고 해서 던지기에는 너무나 큰 손해다.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컬러 카드로 여러분이 초록색을 뽑으셨어요. 초록색은 일단 자연의 색이죠. 산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온갖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각자 다양한 색이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 산을 보면 그저 우리는 초록빛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게 자연은 모든 생명을 품어서 하나의 색인 초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은 생물을 가리지 않고 초록빛으로 품어요. 인간에게 해롭다고 해서 자연이 배척하진 않죠. 동물을, 식물을, 벌레를 자연은 배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컬러 카드에서 그래서 파란 분들한테 이 초록이 떴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자연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다양성, 또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두렵다고 귀찮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한 일, 선입견이 있던 일이라고 해도 받아들여라. 좀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또 이미 여러분이 초록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품을 수 있는 자연의 힘이 있다. 완벽히 하고 싶어서 두려울 뿐이지 여러분만의 생태계가 있다. 자연을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걸 타고났다.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카드들도 보시면 여러분은 사실 이 동전 하나를 동전 3개로 불려갈 수 있는 미션이 주어진다라고 보이는데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열심히 해보라고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동전 3번 카드에는 마에스트로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지휘자. 그리고 지휘자 중에서도 좀 거장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지휘자는 기본적으로 여러 악기들을 모두 고려하고 또 다독이고 끌고 가면서 하나의 연주를 완성하죠. 이렇게 파란 분들은 앞으로 어떤 지휘를 한다든지 리더가 되는 역할을 하시나 봐요. 혹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약간 도전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갈등을 봉합한다든지. 처음 느껴지는 인상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지휘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약간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또 어색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주목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휘자만 쳐다보니까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동아리나 스터디 모임이나 뭔가 모둠 활동, 여기서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조금 버거운 일이라든지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든지 막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데 그걸 내가 중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조금 버거운 고객이나 버거운 고객사 혹은 조금 큰 프로젝트 이런 게 등장할 수 있거든요. 또 계약을 앞두시는 분들은 약간 까다로운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마케팅 영업하시는 분들, 상대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파랑 분들은 누군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맡겨진다든지 조금 버거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거절하시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요. 결정적으로 경험은 무엇이든지 남기는 게 있어요. 이 경험이 어떤 것을 남기게 되는지는 다음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음 카드에 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의 카드를 보시면 정의의 여신이 우리 앞에 직접 찾아와서 2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평함, 분별력이 생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 저울을 보여주마. 그리고 그걸 단호하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칼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맡게 되는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한 번에 오면서 여러분은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된다든지 지금 정의의 여신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당신은 이제 냉정하게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 경험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의 정의의 여신은 코끼리 위에 서 있어요. 이 코끼리의 경험과 발자국을 지혜로 삼아서 경험 없는 지혜는 없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단단하게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정의의 여신은 원인과 결과, 또 어떤 일을 행동했을 때 책임을 지는 부분, 이런 걸 여러분이 새로 깨닫게 된다라는 점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상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신 때 있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맡게 되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나 조정자의 역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해요. 이런 일은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앞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정의의 여신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 차원 다른 조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조금 더 깊이 탐구하게 된다고 해요. 영혼의 레벨도 달라질 것이다. 이 여사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책을 가리키고 있는 여사제가 있어요. 이 여사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여러분의 운명의 책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나중에 파란 분들한테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여사제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책을 펼쳐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거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진짜 여사제 맞아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책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커리어를 증명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명하게 되는 사건이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뭐 믿고 빌려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누군가랑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쓸까요? 이런 질문들에 다 이 사건이 활용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발자국, 여러분의 내공과 힘이 드러나게 된 경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파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해지는 거죠. 나 이런 사건 겪은 사람이야. 이 책을 봐. 나 이 정도의 일을 해봤어. 이렇게 여러분의 일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지군이 따른다든지 승진운이 따르고 만남의 연결이 더 단단해진다. 좀 이런 결과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완즈 3번이 들어왔어요. 이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게 된다. 리더십을 발휘한다. 당신만의 모험을 생각한다. 구상하고 설계한다. 좀 이런 결론을 볼 수 있어요. 파란 분들은 이제 조만간 어떤 최종 결과가 다가온다기보다는 커다란 미션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그걸 성실히 수행하면서 중간 결과를 맛보시게 될 거예요. 또 이 중간 결과로 인해서 최종 목표는 그릇이 커지게 되거든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승리가 필요해.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매번 패배를 당하던 축구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팬들이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이겨달라고 3번 연속으로 이기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3번을 이겼어요. 그럼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끝일까요? 이제 그 팀은 이제 3번을 연속으로 이기고 나니까 힘이 생기고 시즌을 우승하고 싶고 이렇게 꿈이 커지는 거죠. 처음에 3번 연속 이겨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마냥 좋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지니까 3번만 이기는 게 소원이라니. 우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너무 씁쓸하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젠 진짜 해보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파란 분들 위에 들어온 조언 카드들도 그런 마음들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동물 카드에 보시면 수장 카드가 램이 들어왔거든요. 이 수장, 사냥은 물러서지 말아라. 당신이 리더임을 깨달아라. 한 걸음 더 앞서가고 높이 올라가라. 굉장히 단호한 카드예요. 물론 외부에서 오는 제안이나 어떤 기회, 누가 일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약간 귀찮고 버거울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기회는 여러분이 진정한 꿈에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될지도 몰라요. 버거워 보이는 일이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운명적인 해답, 그거랑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계속 파이어니어, 개척해라. 당신의 꿈을 따라가라. 꿈을 따라간다는 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계속 가야 되니까요. 편안한 거, 쉬운 거, 안정적인 것만 찾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과감한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일스톤 같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경험으로 남게 될 거예요. 두고두고 회자할 만한, 다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식물 카드 보시면 스위트피가 들어왔어요. 당신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따라가라. 그렇다면 오로지 벽만 보이던 답답한 곳에서도 우주가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벽처럼 보인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벽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신이 만들어 놓은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신과 여러분이 계획해둔 정말 거대한 목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움직여라 라는 신호가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그 신호에 맞춰서 서서히 기회를 잡아보시고요. 이제 그럼 아무도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벽처럼 보였던 일상도 그 안에서 새로운 문을 찾게 되실 거예요. 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회가 다가올 때 특히 버겁다고 생각하는 기회, 그거일수록 오히려 한번 잡아보세요.
정말 엄청난 변화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놀라운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노랑 분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랑 분들의 변화는 새로운 인연의 운, 그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로맨틱한 관계나 좀 헌신적인 사랑, 이런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아쉬울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준다.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밀착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허전했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완성되는 느낌? 또 공허하고 또 헛헛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안개 같았던 길에 동반자가 생긴다. 동행자가 생긴다라는 키워드도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기 때문이에요. 또 상대방이 좀 솔직하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포용력, 허용력을 보여주거든요. 노랑분들 중에 나는 아직 누군가한테 100% 솔직하게 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도 곧 다가올 이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함께 하게 되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실마리를 아주 작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걸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 신호라고 보여져요. 먼저 오늘 노랑분들께서 뽑으신 컬러 카드를 보면 블루, 파랑색이 나왔는데요. 파랑색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구하기 힘든 색이어서 이제 귀족들은 옷감에 사용했대요. 그래서 파랑은 고결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에는 널린 게 푸른색인데 하늘의 색인 이 블루는 인간이 만들어내기는 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대요. 오늘 노랑분들한테 이 블루가 다가왔다는 거는 그만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매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을 주는 것 같아요. 또 타로 카드에서 보시면 위에 컵 4번 또 저스티스 정의 카드 모두 다 여러분이 혼자 계신 장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블루는 사실 최근 외로움이나 우울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최근 노랑분들 중에서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일부러라도 사람들이랑 좀 단절하고 계신 분들, 만남이나 사회적인 교류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또 공부나 또 전공 생활에 열심히 해야 한다든지 또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한다든지 푸른 하늘에 열린 결말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가지는 불안감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하늘의 공허함 같은 따분함이나 지루함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두 카드의 주인공을 보면 모두 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어요. 손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을 드러낼 곳이 없다. 왜냐면 누군가 어차피 나한테 악수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컵 4번의 주인공은 아주 웅크리면서 몸의 범위 자체를 좁히고 있어요.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자기를 묶고 있는 건 없는데 근데 스스로 묶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다음에 들어온 정의 카드는 똑같이 손을 모으고 있고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법정에서 이 주인공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저울을 가지고 주인공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는 블루가 가진 우울함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최근 노랑분들은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요즘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푸른 하늘을 보면서
열린 결말에 대한 희망보다는 막막함이나 무료함 그렇게 느끼신다든지 일상은 늘 똑같고 변화가 없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또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파랑색은 노랑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랑분들에게 곧 심판이 온다. 피닉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심판 카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간다.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온다. 하늘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카드는 모든 과거를 지울 만큼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심판 카드는 앞뒤가 더 중요해요. 이 앞에 게 없어지면서 뒤에 걸로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컵 1번, 또 컵의 기사, 그리고 바보 카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 또 여정이 변하고 새 여정을 시작한다. 이 감정의 변화가 그 정도로 영향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컵 1번을 보시면 알에서 지금 새로운 새가 하나 깨어나고 있는데요. 이 알에서 깨어난다는 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처럼 숨겨져 있던 것, 진정으로 원하던 것, 그게 이제 시작된다. 이 알에서 깨어나는 생명력, 내면에서부터 즐거움이 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새로운 감정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컵의 기사는 로맨틱한 사람이 등장한다. 섬세한 센스를 갖춘 사람,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노랑분들한테는 나의 감각에 딱 맞는 사람이 온다. 특히 이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그렇지만 거의 전생에서부터 연결된 것 같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반자가 있죠. 첫 시작에서 보셨던 컵 4번이나 정의 카드, 여기선 다 주인공이 혼자 있었고 외롭게 있었는데 이제 몸도 활짝 열고 가만히 서 있거나 웅크리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시작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 내 편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친구, 또 동료,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같이 준비하니까 든든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솔직하게 서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끝없이 메신저로 얘기한다든지 마음이 잘 통해서 퇴근한 이후에도 만난다든지 그래서 계속 수다를 떤다든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랑 동업의 얘기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완전 딱 맞는 거래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웅크러들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인맥이 확장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인맥이 넓어지고 새 일도 끌어당겨질 수 있어요. 또 공통적으로 연애운이 진짜 강하기 때문에 현재 솔로이신 분들은 연인이 생길 가능성 혹은 소울메이트, 진짜 단짝, 평생 가는 친구 이렇게 남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바보 카드에서도 처음 시작, 이제 막 시작하는 메이저 카드의 여정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만나고 끊어지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 바보 카드는 이제까지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서 함께하고 기분이 좋고 든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 분은 앞으로 어딘가 여행을 간다든지 취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직을 같은 곳으로 간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정말 동거하게 되면서 하우스메이트가 생길 수 있고요. 연인으로 발전되면서 앞으로는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이 움직이는 좀 그런 방향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노랑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동물 카드에 코랄, 산호가 들어왔어요. 산호는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우리는 식물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동물이죠. 또 동물 카드로 특히 노랑분들한테 산호가 들어왔다는 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산호는 주로 바다의 바닥에 붙거나 혹은 돌에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해류가 어떻게 흐르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삶을 이어가고 또 번식을 하죠. 이 산호의 아름다움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흔들리는 바닷물에 개의치 않는 이런 것에 있겠죠. 이 컵 4번과 정의 카드에서 먼저 여러분이 어깨를 움츠리고 계시긴 하셨지만 여러분은 사실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다만 위축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심판 카드에서 보시면 이 피닉스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활했어요. 노란 분들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도 분명히 새로움이 오고 그건 사람으로 온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산호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거죠. 이 오늘 동물 카드에서 산호가 노란 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바닷물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단단한 뿌리를 유지해라.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또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 블루, 외로운 감정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정에는 물론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에는 기복이 없다. 당신은 뿌리가 강하다. 이런 굳건함, 단단함. 여기서 나오는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이 있다. 당신의 가치관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더 좋은 산호가 들어온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뿌리가 든든할까? 나는 저 사람이 참 궁금하고 당신이 올바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다 당신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제까지 공격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산호, 혼자 있는 산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새로운 산호가 온다. 당신과 함께 산호의 섬을 만들어 갈 것이다. 카오스 안에서도 막 거센 물결이 쳐도 당신과 당신의 친구인 산호는 앞으로 함께 또 새로 다가올 풍파도 겪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뒤에 들어온 식물 카드도 보시면 수국이 들어왔어요. 이 수국은 현대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꽃이죠.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진심을 주고받을 때 수국을 전한다고 해요. 이 수국 카드의 메시지도 보시면 이해에 대한 감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군가를 이제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상대방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거기에서 따뜻한 감사가 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이 수국의 모습도 보시면 아주 작은 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 각자 오묘하게 색이 달라요. 하지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기 자리에서는 자신의 색으로 피어나고요. 그러면서 옆에 수국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 있을 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색, 그것을 창조하는 만남, 조합, 이것이 있을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인연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온 수비아 카드에서도 숫자 9번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인연, 그 부분이 드디어 채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완성이라고도 적혀 있죠.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그것들이 이제는 두려워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제대로 완성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난 동반자가 생겼어. 이런 느낌 강하게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또 뒤에 들어온 뉴문 카드,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움직임은 진행형이에요. 노랑분들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 새로운 인연이 오는 것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개의 인연일지 혹은 서서히 새로운 인물이 다가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건 분명해요. 온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부활의 예감, 내면에서 시작되는 새로움, 이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상대방이 먼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속도도 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거예요. 또 자기 일상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 좀 또렷하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런 산호 같은 단단한 내면, 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 또 여러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강하게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장미 카드의 러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이 사랑이라는 명사 러브에 ER이 붙어서 전미사가 붙었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앞으로 새로운 여행, 움직임, 이동, 도전 이것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마시고 큰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 읽어볼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의 변화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움직임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인연의 운이 강하다. 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 카드에서 쌍둥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쌍둥이 같은 사람이 생긴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연결된 로맨틱한 관계가 들어올 가능성 크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나와 이 변화 이후의 나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빨간 분들 알던 사람들이 이 변화 이후에 만나면 너 요즘 좀 변했다. 너무 티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이고요. 매우 긍정적인 변화거든요. 빨간 분들은 이 변화 이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완성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아예 고민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이상형이 찾아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좀 미완성인 상대가 나타나고 또 미완성의 관계를 완성을 향해서 서서히 만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작은 카페를 오픈한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 실력을 아주 묵묵히 표현해요. 과하게 꾸미지도 않고 아주 진실되게 손님을 맞아요. 아주 정성을 담은 커피를 파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서서히 단골이 생기고 이제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카드를 뽑은 시점이나 한동안은 좀 기운이 다운되고 처지는 모습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앨리스 카드를 보시면 칼 3번인데요. 앨리스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저 뒤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누군가 나가면서 닫지 않은 거죠. 앨리스가 안에 있다는 걸 생각했다면 문을 잘 닫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 문을 박차고 나가놓고 앨리스를 배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앨리스는 문 닫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문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났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슬프거든요. 이 빨간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든지 혹은 관계 안에서 상처가 있으실 수 있어요. 짝사랑을 한 상대로부터 거절당했다든지 또 상대방이 나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주지 않았다든지 혹은 정말 이별로 인한 상처도 가능하고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본질적으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배려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은 따뜻함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중요한 사람 혹은 어떤 조직, 모임 여기 안에서 이유 없이 정말 배제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실감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확실히 표현하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억울함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여요. 왜 나는 모태솔로지? 내가 뭐가 문제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인연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겠죠. 나의 때, 또 상대방의 때 그게 맞아야 되고 또 두 분의 성격이나 성향도 맞아야겠죠. 또 그게 꼭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동료 관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딱히 여러분은 잘못이 없지만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 상대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떠나갔다든지 이별이나 거절 이런 걸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든지 잠수 탔다든지 약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빨간 분들은 아마 관계나 세상 여기서부터 어떤 상처가 남았고 그걸 흉터처럼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흉터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흉터를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가려야 돼. 이런 방어막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계속 깊은 우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나는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어온 컬러 카드에 핑크가 떴거든요. 핑크는 원래 대표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색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들어올 일이 쌍둥이 같은 사랑, 인연의 운,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강하다. 이렇게 암시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저는 핑크를 봤을 때 빨강 분들한테는 조금 다르게 읽혀지기도 해요. 이 핑크는 원래 빨강과 하양이 만난 색인데요. 이 빨강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피를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처, 이걸 빨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칼에 이렇게 베인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핏빛이 그대로 배어나와요. 우리가 종이 한 장에도 이렇게 손을 베일 수 있고 그때 빨갛게 피가 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빨갛게 피가 날 장면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자마자 너 피난다, 다쳤어?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죠. 피가 남아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빨강색은 이렇게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 과한 것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핑크는 빨강에다가 흰색을 더했을 때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새로운 순수한 이런 것들이 빨강한테 왔다. 그래서 빨강색의 힘을 살짝 빼주죠. 그래서 이 핑크를 상처를 아물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오늘 빨강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빨강분들한테 다가올 사람은 새로운 순수함, 하얀색이 온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처를 아물게 한다. 이제 빨강색으로 표현되는 상처, 이 상처를 들여다보면 눈물이 났었는데, 우물에 빠졌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우물 상태의 붉은 상처, 거기서 꺼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과거는 완전히 잊혀질 순 없어요. 우물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이 흰색을 만나서 아예 흰색이 되려면 빨강이 아예 없었어야죠. 아주 작은 빨강이 있으면 흰색은 결코 흰색이 될 수 없고 그냥 연한 핑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빨간 상처에 아주 순수한 흰색이 오면 그냥 핑크가 얼마나 연해지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아예 과거가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과거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색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나는 사랑해서 조금 더 성숙해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오늘 빨강분들에게 다가올 이 순수하고 하얀색인 이 사람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 이 완즈 시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완즈 시종을 보시면 토끼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토끼도 빨간색 하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옷에도 있고 나팔의 깃발에도 양쪽 다 하트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인연, 그 빨간색과 같은 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이런 말이 빨간 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서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빨간 분들, 새로운 사랑이 오는 거죠.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내가 회사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혼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나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곧 여러분에게는 배우자를 다시 꿈꾸게 할 만한 사람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과거에 상처를 준 자리,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지만 새 순수함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하얀색 문서, 이 비밀의 순수함, 이 순수함이 바로 흰색이 되어서 빨강이었던 상처가 핑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사랑이라면 치를 떨어 나 절대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에 딱 맞는 새 사람이 오거든요. 세상에 진짜 우정이 어딨어. 다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이제 우정이 들어오고요. 동업에서 배신당하신 분들 새로운 동업자가 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처음에 경계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곧 다가오는 이 세 사람은 정말 경계심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두 분이 이제 새 배를 타고 과거를 청산해요. 같이 떠나고 정말 쌍둥이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이 이후에도 서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돼요. 아주 극소수의 분들, 정말 몇몇 분들 경우에는 기존에 상처를 준 당사자, 이 문 열고 나간 사람이 다시 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와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과 방향.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오거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토끼는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 뉴페이스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상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이 다가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팔을 불거든요.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오고 고백하는 그런 가능성 더 크게 보여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 집중해라. 다른 하던 일 멈춰라. 나의 존재를 보아라. 다음에 나올 일을 기대해라. 왕이 등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시종이 나팔을 불면 파티를 멈추게 되고 대화를 멈추게 되고 하던 연주도 멈춰요. 이 파티장에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완지의 시종이 나오면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가져와요. 그 일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온 카드를 보면 칼 6번 이제 배 타고 여러분이 떠나고 계세요. 앨리스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과거를 아련하게 바라봐요. 과거를 아예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를 타고 새로운 마을로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빨간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랑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함께 가는 곳이 있고 다시 어린아이가 돼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또 쌍둥이가 되어서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은 뭔가를 새로 배우게 될 수 있고요. 함께 정착하고 새로 가정을 꾸린다든지 새로 동업을 한다든지 이 숲에 들어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해요. 그래서 뭔가 인테리어를 같이 하신다든지 투잡을 같이 하신다든지 어떤 공동의 투자, 공동명의 이런 거 보이고요. 나이가 아직 어리신 학생이신 분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오고 나서 전공을 결정한다든지 대학을 결정한다든지 대학원을 결정한다든지 유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이 아예 같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새로운 경제 분야, 같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같이 임장을 간다든지 이런 상황도 가능하고요. 우리 이제 이거 같이 시작해보자. 이제 가꿔보자. 이런 공통된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분들 경우에는 나한테 상처 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자리에 딱 세 사람이 들어오고 이동이 감지되거든요. 오늘 달 카드에서도 왁싱 문 카드, 에너지가 움직임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서서히 움직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카드의 의미는 이 관계 자체가 움직임, 이동을 가지고 온다. 관계가 오고 이동이 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그게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서서히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 잡고 있는 인연의 끈, 서서히 이제 당겨지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때 빨간 분들을 위한 동물 카드 조언으로 뽑았는데 무당벌레가 들어왔어요. 이 무당벌레는 또 전통적으로 행운을 의미하죠. 이 꽃, 저 꽃 이동하는 무당벌레는 행운이 이제 당신에게 올 차례가 되었다. 준비된 꽃책에는 무당벌레가 온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행운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기대해라. 무당벌레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무당벌레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꽃 저 꽃 다니는 게 원래 무당벌레 운명이잖아요. 하나의 꽃에만 있는 무당벌레는 없어요. 우물에 갇혀서 계속 상처를 생각하는 것,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새로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라. 이런 무당벌레 응원. 또 무당벌레 자체가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은 그만큼 생각보다 강하다. 강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라. 이런 조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식물 카드로 크로커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 적힌 문장을 보시면 봄이 다시 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빨간 분들한테는 순수함이 다시 올 거고요. 역동적인 생명력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는 부분, 당신에게 나팔을 불고 다가올 사람이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또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정원사 카드 가드너가 들어왔어요. 아마 빨간 분들은 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정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완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완벽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면서 완성을 향해 만들어 갈 것이다.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정원을 만든다. 이런 마음가짐 기억하신다면 아마 이 사람 훨씬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